네, 12월 16일 월요일 증시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넘어가고 이제 단 몇 거래일만 또 진행하면 올해는 납회를 맞이하게 되고 납회가 끝나면은 2014년도 증시를 보게 됩니다. 요즘 시장 얘기가 좀 많이 할 것들이 많지는 않죠. 이번 주에 FOMC 얘기인데 사실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연준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이 FOMC, 페드의 정책 결정보다는 그다음에 연준의 향후 정책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의 반응은 과연 어떨 것인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OMC 테이퍼링을 하던 안 하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인데요. 반응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은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렵지만 지표가 과연 충족을 했는지의 여부도 좀 중요한데 고용하고 물가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고용 지표하고 소매 판매는 지난주에 굉장히 좀 좋았는데 물가는 아직도 충족을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 개장가가 일단 나왔습니다. 4포인트 하락 출발하는 코스피고요. 1958포인트.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 상당히 하단 쪽에 딱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또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네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1.4포인트 상승이고요. 495.76포인트. 속 시원하게 뭔가를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좀 답답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장 분위기를 좀 보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승석 대표님, 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눈치 보기 이거는 하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나요? 또 보는 거죠. 네, 또 본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명희께서 얘기했다시피 좀 속 시원하고 싶은데 시원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줄 쪽은 역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쪽에서 그야말로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누누이 들으셨으니까 좀 지겹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전 세계 기축통화의 그 통화 정책 방향성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돈은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캐시 플로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이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캐시 플로우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잣대가 이번 주에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눈치를 볼 수뿐이 없습니다. 개장초 분위기는 현재 우리 증시 지난주 금요일날 야간 선물 시장에서 움직였던 추이 비슷하게 0.1%대 정도의 종합주가지수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오늘 좀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늘 아침에 한 130억 정도 매도 우위로 현재 주식시장의 거래소 쪽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선물은 약간 매수 우위. 지난주 금요일도 선물시장에서는 만기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약간의 매수로 좀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금일도 비슷한 추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도 지수 방어에 톡톡한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투신권하고 연기금이 지난주 금요일날 주식을 사줬는데 역시 오늘 아침에도 출발부터 주식 매수 우위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보게 되면 1950포인트 내외권 정도 구간에서는 투신권 쪽으로도 펀드 쪽의 자금 유입을 통해 가지고 좀 구매력이 주식을 갖다 매수할 수 있는 매수력이 좀 생겨서 그나마 시장의 수급 구도에 좀 안정성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업종별 쪽 동향을 본다면 금일 아침에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 쪽의 업종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해서 상대적으로 좀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렸던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지난주 금요일 날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돌면서 각 지분 계열사별로 지분을 시간의 거래 쪽에서 대규모 좀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등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삼성그룹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현재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좀 했던 오늘 아침에 현대차 쪽이 좀 다소 약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오히려 또 기아차는 반등을 역으로다가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섹터별로 두드러지게 현재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은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고른 약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른 약세 속에 시장은 현재 방향성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 중장기 이평선 이제 하단에 걸렸다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장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대략 195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 사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현재 일단 1차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지지력을 보여줬고 오늘도 역시 지지력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력이라는 거는 일단 뭐 보통은 좀 여기서 좀 리바운드, 좀 반등이 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여전히 수급적으로 보기에는 반등 탄력도는 좀 현재까지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볼륨이 점점 낮아지셔가지고. 네. 목소리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볼륨을 좀 키우면은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얼마든지 크게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자,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 개장 초반에 164억 원 순매도 출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순매수로 방어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기업은 삼성전자가 매도가 보이네요. 60억가량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6천원가량 오르고 있고요. SK를 외국인이 또 매도하고 있네요. 삼성물산에 대한 외국인 매도도 있고요. 현대차, LG화학, KB금융 이런 기업들은 외국인 순매도로 좀 보입니다. 순매수는 특이하게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보이고요. 15억 원어치 정도 보입니다. SK하이닉스, 네이버, NC소프트와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 포스코까지는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기업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있긴 합니다만 규모는 작은 편이고요. 순매수하는 기업은 일부 IT 기업들이 있네요. 원익 IPS, 웨이브일렉, 인터파크 뭐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코스닥 기업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자, 이승원 대표님. 예. 개장 초반에 뭐 일본 쪽에는 단칸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거는 뭐 예상을 상회했다고 하는데 일본의 엔화는 강보합 정도 수준 되군요. 달러에는 103.2엔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엔화는 특이 동향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삼성 쪽의 얘기죠. 계열 뭐 지배구조를 좀 바꾸는 모양이에요. 일단 뭐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한 쪽, 지금 이제 순환 출자고리에 대한 쪽, 지분구조, 그리고 이제 후계구도를 두고서 이제 정리에 대한 쪽을 하고 있죠. 제일모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서연 제일모직 그 사장 자체가 이제 그 에버랜드에서 사장 쪽으로 이제 지금 가게 됐는데요.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의 에버랜드 지분과 그리고 이부진, 이서연 사장의 지분을 합치게 되면 거의 동급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금융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배구조 체제로 가게 되면 이 금융 쪽에 이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 지주회사에 대한 쪽을 좀 주겠다.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을 가져가는 카드와 화재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쪽들을 같이 끌고 가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 건설 쪽에서는 삼성물산에 대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물산이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지분을 인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전자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전자홀딩스라는 이제 새로운 지주회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혜주를 본다라면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 지주회사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삼성물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성생명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또한 그 삼성 에버랜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KCC 최근에 이제 삼성 에버랜드에 대한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요. 이 KCC도 역시 수혜주로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뭐 외부 재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에서는 재료를 생성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장 좀 뭉쳐있는 부분을 좀 푸는 것도 필요하죠.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현대차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시장의 이야기를 삼성전자가 조금 어떻게 좀 쪼갤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삼성전자의 해외 직상장 이야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현재는 DR물 형태로 런던 거래소에만 일부 삼성전자가 상장이 되어 있죠. 하지만 미국 증시에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또 갈 수 있는지 또 지주사 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제 내부에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일단 개장 전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를 잠깐 다뤄봤습니다. 나중에 또 소식이 오면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조금 돌고는 있는데요. 선물시장 개장은 또 어떻게 하는지 들어봅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최창규 애널리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